초보인 사람들이 책을 읽을 때는 리소스를 다 써야 돼요. 특정 분야의 숙련가가 되잖아요. 매우 효율이 높아요. 뼈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뼈나무 대인치 뼈아네. 오늘 완벽한 공부 66강. 오늘은 초짜 독서가인의 프로 독서꾼의 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옛날에 어떤 중국 사업가가 있었어요. 사업가가 그 중국말 당연히 잘하겠고 영어도 되게 잘했습니다. 근데 어느 하루는 이렇게 그냥 평일하고 똑같이 이렇게 일어났어요. 일어나서 딱 이제 사업가다 보니까 바로 메일을 확인했습니다. 메일 확인하는데 중국어로 된 메일을 못 읽는 거예요, 갑자기. 중국인인데. 진짜 짜증나겠다. 지금 충격이죠. 나 왜 이러지? 그래서 잠깐 잠이 들겠나? 이게 독해가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영어를 봤는데 영어도 독해가 돼. 에이? 내가 잠깐 내가 이렇게 정신이 들겠나 보다. 다시 중국어를 봤는데 또 독해가 안 되는 거야. 세상에 진짜 이게 무슨 일인가? 국가마다 나라마다 쓰는 언어가 다르잖아요. 보는 글이 다르잖아요. 그러는데 우리나라나 알파벳을 쓰는 나라들, 소위 표음 문자를 쓰는 나라들과 표의 문자, 한자와 같은 거죠. 나라들의 사람들의 글자 읽었을 때 뇌를 보면은 쓰는 뇌가 좀 다릅니다. 왜냐면 기본적으로 글을 읽을 때는 대부분 다 좌뇌 중심을 쓰거든요. 근데 한자는 이미지잖아요. 다 이미지야. 다 어떤 이미지가 형상이니까. 그래서 운을 좀 많이 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이제 옛날 사람이라서 추측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운해가 닫혔을 것이라고 추측이 되게 가능합니다. 이게 좀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같은 알파벳을 본다 할지라도 영어를 쓰는 사람하고 이탈리아를 하는 사람은 달라요. 왜냐면 영어를 쓰는 사람은 좀 더 시각적인 것에 더 이게 발달이 되어 있어요. 왜냐면 더 집중을 해요. 왜냐면 이게 이탈리아는 저는 이탈리아 잘 못하지만 알파벳이랑 발음이 1:1 대응이 잘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영어는 안 되는 게 많이 있잖아. 그러니까 자기가 발음하는 거랑 알파벳 그게 뭐가 안 맞은 경우가 있으니까 더 시각적으로 잘 봐야 돼요. 그러니까 쓰는 뇌가 달라. 같은 알파벳을 본다 할지라도.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저번에 강의 때 독서라는 뇌는 원래 없다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가 왜 웃고 있어? 나는 갑자기 이탈리아 그 드립을 쳐야 되는데 드립이 안 돌아서 뭘 쳐야 되나 이탈리아 말하는데 해서 하는데 그래서 계속 진지하게 막 웃는데 뭐 할 얘기가 있나? 그래서 마키아토 드립을 쳐야 근데 타이밍을 놓친 거야. 그래서 혼자 웃긴 거야. 그래서 알았어 넘어가자. 그래서 우리가 보였구나 내가 웃고 있는 게. 독서는 내가 원래 아니고 독서가 힘들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왜 독서를 잘하는 사람이 있냐? 그 이유는 우리가 뇌가 가능성이 있어 바뀔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독서하는 뇌가 원래 아닌데 독서하는 뇌로 바뀔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예를 들었듯이 우리가 쓰는 언어에 따라서 뇌가 바뀌는 정도입니다. 그 얘기는 우리가 특정 문자를 계속 많이 보게 되면 그 문자에 관련돼서 뇌가 변하는 것인데 오늘 우리 제목이 뭐였죠? 제목이 우리 신 박사님이셨는데 기억이 잘 안 나. 되게 어려워. 초짜 독서가인의 그렇죠. vs 그 다음에 프로 독서꾼의 그렇지. 프로 독서꾼들. 그렇죠. 같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이 초보 독서가의 뇌는 우리가 원래 독서를 뇌가 아니기 때문에 어린애가 처음에 문자를 배웠던 것처럼 독해를 할 때 이 뇌를 다 써야 돼요. 머리 아프죠. 예, 그렇죠. 예를 들어서 내가 삼성이다. 삼성이다 한다면 내가 원래 삼성 예를 잘 안 들었는데 누군가 있는지 중요해요. 떠오르기 삼성이네. 삼성이 뭔가 초보야. 특정 분야에. 그러면은 삼성 전사가 다 움직여야 됩니다. 짜증나죠. 그러니까 20년. 그럼 얼마나 리소스가 많이 들어갑니까? 그런데 프로 독서꾼? 얘는 뭐냐면 한 부서가 일 처리 다 해버리네. 그러니까
중요한 건 여러 이제 좀 말씀드리겠지만 그 프로 독서꾼도 더 중요한 건 특정 분야의 프로 독서꾼이 냅니다. 그럼요. 예를 들어서 독서를 제가 많이 한다고 해서 제가 생뚱 전혀 모르는 분야 발레 뭐 이런 거 해봐. 발레 관련된 책을 읽으면 거의 초보 독서꾼의 초보 독서가의 뇌예요. 그럼요. 저번에 인디오 말씀드렸잖아요. 뭐 운동의 디테일하게 나오니까 되게 힘들더라고요. 왜냐면 내가 그쪽 분야에 대해서 책을 많이 안 읽어봤기 때문에 일단 용어 모르는 게 많고 막 근육이나 뭐 그런 게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잘 모르겠더라고. 그러니까 그 핵심이 무엇이냐면 특정 분야의 초보인 사람들이 책을 읽을 때는 삼성전사가 움직이는 것처럼 리소스를 다 써야 돼요. 그러니까 되게 효율이 떨어지죠. 근데 특정 분야의 숙련가가 되잖아요. 그러면 읽을 때 한 부서가 되면 될 정도로 뇌가 변해 있습니다. 매우 효율이 높아요. 그럼 이게 변해 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어떤 사람은 초보자는 이 문장 하나를 해석하기 바빠요. 심지어 여기 모르는 단어가 나와. 그럼 단어를 해석을 해야 돼. 경제책을 읽는데 뭐 제로금리 완짝 완화 이런 게 나와요. 일단 그게 몰라. 그럼 단어도 모르는데 이어갈 수가 없겠죠. 그러면 그거 알려고 뭐 사전을 찾던가 어떤 거는 뭐 맥락을 보려고 머리를 쓰는 겁니다. 근데 경제에 대해서 꽤 아는 사람이야. 그건 당연히 알아. 그러면 그 문장 읽을 때 너무 쉽게 익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숙련된 사람들의 뇌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같은 시간에 텍스트를 읽을 때 되게 리소스를 안 쓰면서 동시에 시간을 많이 벌게 됩니다. 그 시간에 뭐를 할까요? 뭐를 할까요? 초보 독서가는 문장 하나 해석하기 바쁜데 그 사람들은 생각을 합니다. 야 이거는 이런 상황에 적용할 수 있겠는데? 와 이건 다른 책하고 이렇게 연결되네. 아 얘가 앞에 이런 얘기한 거 보니까 얘는 이런 거를 끄집어내려고 얘기하고 있구나. 결국 이런 얘기 있구나. 추론을 할 수 있는 거고. 다시 말해서 독해 그 이상. 그러니까 초보 독서가는 그 문장 자체를 이해하기 위해서 전전긍긍한 반면에 숙련된 독서가의 뇌, 프로 독서꾼의 뇌는 이거를 텍스트를 읽는 것 자체 너무 빠르고 효율적으로 끝내기 때문에 그 시간에 그 남는 시간에 생각을 하고 아이디어를 내고 다른 책과 연결시키고 뭔가 창의적인 발상을 할 수 있는 시간을 얻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자꾸 독서를 많이 하십시오 라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 이겁니다. 독서를 많이 하게 되면 독서를 잘하는 뇌를 변하게 되고 그런 뇌를 갖고 있게 되면 어떻게 되죠? 같은 글을 읽을 때 훨씬 효율적으로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식의 탐색과 지식의 심화를 했을 때 지식의 심화가 무언가를 만들기 때문에 되게 중요하지만 이 두 개는 완벽하게 연결되어 있어요. 지식의 탐색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지식의 심화도 제대로 되기 힘듭니다. 왜냐면 적용을 제대로 할 수가 없어. 탐색도 힘든데 탐색의 의미도 모르는데 뭘 적용을 시켜요. 이것이 탐색이 잘 됐을 때만 심화를 잘 할 수가 있는 거죠. 물론 지식의 탐색을 잘 한다고 해서 심화를 잘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지식의 탐색이 잘 안 돼 있으면 심화는 할 게 없죠. 심화 할 게 없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다음에 다독을 들어가면서 이야기를 할 것인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왜 독서를 많이 해야 되냐면 초보자의 뇌와 숙련자의 프로의 뇌, 프로 독서꾼의 뇌가 이렇게 달라져 있기 때문입니다. 벌써 이 뇌가 변해 있어요. 효율이 좋은 걸 변해 있어요. 때문에 빈익빈 부익부 이게 되는 것이죠. 제가 대학원 다닐 때 논문 읽으면 맨 처음에 하나도 이해가 안 갔어요. 5쪽짜리 읽는데도 죽었다 그렇게 했죠. 근데 이제 기본은 그때는 이제 진짜 영어를 못했고 그래도 제가 이제 열심히 이제 교과서를 뭐 쉬지 않고 정말 무슨 교과서를 책 읽듯이 일단은 영어는 왜 교과서는 쉬운 거니까 교과서는 쉬운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계속 뭐 진짜 그때는 공부랑 연구하는 시간 합치면은 잠자는 시간 빼고는 막 진짜 한 100몇 시간씩 했던 것 같아. 그냥 왜 살기 위해서 그때는 어쩔 수가 없었어. 그냥 그때는 뭐 개인 삶이라는 건 1도 없고 그냥 집에 와서는 교과서만 계속 보고 학교에서는 또 논문도 보고 뭐 어떤 친구도 이제 그런 거 물어보는데 그럼 교과서를 먼저 같이 봐야 돼요. 방법이 없어요. 왜냐면은 항상 그 문제에 있는 상황이 있는 거기 때문에 그냥 여러분이 단순한 노력으로 그런 건 해결이 안 돼요. 아무튼 그렇게 해서 막 한 1년 보니까 조금 이제 늘었어요. 우리 교수님 보면 너무 신기했던 게 언제 저 논문을 다 읽는지도 모르겠고 그 정도가 아니야.
논문을 우리한테 이거 읽어봐라 보내줄 때 하이라이트까지 중요한 걸 다 해줘. 영어 내가 볼 때 그렇게 잘하는 것 같지 않은데 맨날 그 생각인데 진짜 어떻게 저걸 다 했지? 그러니까 천재인가? 계속 그 생각밖에 왔는데 한 5년 지나니까 내가 우리 교수님까지는 아니어도 얼추 비슷하게 되더라고요. 저도 그렇죠. 5년 정도 하면 돼요. 그거에 대해서 저도. 그러면 누구나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나는 아예 논문이랑 상관도 없었던 사람이니까. 우리는 독서는 내가 아니었지만 독서는 내로 바뀔 수 그러니까, 있다는 거죠. 저는 요번에 이게 강연을 찍으면서 좋은 게 이렇게 논문으로 좀 응용편으로 내가 얘기해 줄 수 있으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왜? 제 후배들도 똑같아. 논문 읽으려면 못 읽어. 근데 그거를 훈련을 한 몇백 일 하고 나면은 어느 정도 읽어요. 그거에 대해서. 그게 국적도 달라. 중국 내 부사수가 중국에 하나, 이제 인도에 하나가 마지막에 제가 4학년 때 부사수였는데 다 잘했어요. 나중에 다 졸업도 잘하고 다 취업도 잘하고. 여러분도 다 가능한 얘기입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여러분 초짜랑 이제 프로랑 완전 다르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훈련으로 다 극복이 되고 어떤 초짜도 다 프로가 될 수 있다라는 거 오늘 말씀드리면서 강연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부터 이제 어떻게 하면 우리가 프로가 되는지 다독, 완독, 뭐 이제 뭐 별의별 독 다 나오니까 이제 독독독독. 그러니까 한번 기대해 주시면 좋겠고 이제 함께 독서의 세계로 빠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